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회로 이론 7편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부탁 한 가지만 드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큰 건 아니고 회로 이론 7편이잖아요. 회로 이론 6편을 반드시 수강하신 다음에 이 7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번거롭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부탁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리고 벡터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7편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지, 그냥 7편에 있는 문제들을 풀게 된다면 이거는 뭐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 6편에서 벡터 연산자에 대한 개념만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7편 여러분들 믿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여러분 믿습니다. 자, 6편 보시고 오신 거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26번이에요. 자, A상의 전압 VA가 있어요. B상의 전압 VB가 있어요. C상의 전압은 VC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A상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단 벡터 연산자는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문제는 길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정상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문제는 안 썼지만 대칭 3상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키워드만 잡고 가시고 V1에 대한 거를 써달라고 하니까 한번 써줍시다. 어떻게 쓰냐? 자, 지난번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 7편 바로 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편 보고 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상분이잖아요. 이거 정상분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 A상의 전압과 더하기 벡터 연산자를 곱해주고 V, B를 해줍니다. B상의 전압을 해주고 벡터 연산자를 두 번 해주면 V, C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V1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A를 갖다가 여기에 넣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숙지를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VB는 이렇다, VC가 이렇다, VA는 그냥 VA다. 요거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가 변환을 해볼 거예요. 3분의 1에 여러분 3분의 1 써주고 VA는 뭡니까? VA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VA는 그냥 VA다. 그럼 VA 시원하게 써주시고 더하기, 자 A가 있어요. 그럼 일단 A는 곱해주세요. 곱하기 VB가 뭡니까? VB는 A제곱의 VA, A제곱의 VA.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제곱을 써주시고 여기에 VC를 써주면 되는데 VC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A에 VA가 된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요것만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A 세제곱은 뭐죠? 제가 지난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A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C점이 있고, 여기서 B점이 있을 때 120도, 120도, 120도. 즉 A 하면 1이라 그랬죠. 그러면 A 세제곱은 결국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어졌으니까 그냥 계산기에 A 세제곱 해주면은 똑같이 1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써볼게요. 3분의 1을 해주고 VA를 해줍니다. 더하기 A의 세제곱은 1이라 그랬죠. 그럼 그냥 VA 나오겠네요. 깔끔해.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도 보니까 A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그냥 VA만 또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3V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죠? 그러면 VA라는 최종 결과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살펴보면 VA, VB, VC에 각각의 값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해준 다음에 A를 갖다가 그냥 계산기에 놓고 이 A 식을 써놓고 세제곱을 해주면 1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요거 활용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1은 VA가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영상을 한번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 대칭자표법에서 기출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딱 숙지하면 이 문제 그냥 팍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7번 한번 가보자고요. 계속해서 27번 보겠습니다. 불평형 삼상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전류를 구해달라. 아, 요렇게 세 개가 구해져 있을 때 역상전류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I2는 3분의 1을 써주고 곱하기 A를 해주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IB를 해주고 더하기 A의 IC를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겠죠. 자, 왜 그러냐? A가 요거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요. 각각의 값을 대입해주면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요 놈이에요. A. 우리 A값 압니까? 예,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6편을 보신 분과 아직 6편을 보지 않고 몰래 7편을 보시는 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6편 보셔야 돼요. 자, A가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J의 2분의 루트 3이라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세제곱을 하면 1이 나와요. 네,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값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I2는 3분의 1에 IA가 뭡니까? IA는 15 더하기 J의 2 더하기 A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 돼요. 괄호 닫아주고 얘 이제 곱해줘야죠. IB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의 1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요 파트 한번 해봅시다. A가 뭐죠? 그냥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J의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러면 IC 여기 넣어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3 더하기 J의 10 해주고 가로를 닫아주면 하나의 식이 쫙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식을 완성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필살기 있잖아요. 계산기. 우리 필살기 계산기잖아요. 이거 계산기에 정확히 넣고 두들기시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1.91에 허수축이 더하기 J의 6.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계산기에서 이 값이 모두 입력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적어주시고 요 두 놈을 계산해서 킵해뒀다가 요 두 놈을 적어서 킵해뒀다가 이 세 개를 더해서 3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결국엔 계산기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계산기는 뭐다? 계산기는 사랑이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2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9번이에요.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 전압이 50V, 정상 전압이 250V, 영상 전압이 20V다. 불평형률은 몇 %냐? 그러니까 전압의 불평형률 구란 얘기네요. 이 불평형률은 기출문제나 시험에서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고 아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만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불평형률은 평형의 어떤 이탈 정도를 표시했다고 해서 이런 불평형률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정상분분의 역상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불평형률이 나왔다 하면 바로 정상분의 역상이다. 다시 불평형률은 정상분의 역상. 자, 그러면 정상분의 역상은 불평형률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로 적용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정상분이 여러분 정상분이 어디 있어요? 정상분 여기 있네요. 250. 250을 여기 써주세요. 250 써주고 역상분 어디 있습니까? 역상분 바로 찾아냈잖아요. 또 50. 근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달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이다. 자, 이거 하면 몇 퍼센트 나옵니까, 여러분? 20% 나올 거예요. 20% 나와서 이거의 불평형률은 이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불평형률은 몇 퍼센트?
20%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발전기를 포함하는 삼상회로의 고장 계산에서 삼상평형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앞으로 반드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삼상평형일 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를 자주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왜냐면 지금 삼상평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삼상평형에서는 요 녀석과 다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0이에요. 예, 이게 0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정상분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 제로, 이 2가 0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시다가 이런 식을 봤는데 삼상평형이래. 삼상평형이면 역상분과 영상분은 이 제로와 이 2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지해 주시고 온전하게 정상 전압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구나. 요 정도 잡고 가시면 이 문제 푸는 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반드시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30번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6편을 보고 7편을 푸니까 왠지 이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나오는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죠? 예. 장담합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80%, 90%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6편 안 보시고 지금 7편 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편 가서 꼭 그냥 한 번씩만 봐주세요. 그런 게 있구나. 요 정도 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7편 이쯤 마무리하고 저는 8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